이 바이러스는요, 진딧물이 찝었습니다. 진딧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반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일반 날개가 달리지 않는 무시충, 날개가 달리지 않은 무시충은 바이러스를 거의 안 옮깁니다. 이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날개가 달린 유시충 진딧물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시충 진딧물이 바이러스를 딱 감염된 것을 구침을 갖고 꽂아가지고 지백을 빨았을 때 구침, 이 주변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바이러스를 구침에다 묻힌 진딧물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이 탐색을 합니다. 바로 찔러가지고 빼내지 않습니다. 찔렀다가 괜찮다 하면은 찔러가지고 즙을 빨아먹는데, 이 바이러스는 발생 양상이 뜨문뜨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진딧물이 먹이 탐색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옮긴 것입니다. 몸 속이 아닌 구침에 있기 때문에 보통 5주 내지 7주 정도 옮기면은 여기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다 닦여져 갑니다. 무시진딧물, 유시진딧물, 그죠? 그리고 시간 되면은 그 예방 기술, 그것은 각 병해충 종류별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육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증상 많이 봤죠, 그죠? 호박이나 오이나, 그죠? 호박 과일이 울퉁불퉁하다. 우리 이 호박이나 오이 재배하는 농가에서 저렇게 울퉁불퉁하다고 하면은 도깨비 방망이가가 생성됐다. 이 바이러스의 주범은 또한 진딧물입니다. 일부에서는 종자 전염이 된다고 했는데 2가지 종류가 복합이 되었을 때는 종자 전염이 됩니다. 대부분 호박육묘, 오이육묘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관윤묘 상태에 잎을 뒤졌을 때 진딧물이 묻어 있느냐. 그래서 가능한 육묘장에는 청색 끈끈이, 노란색 끈끈이 다 뒤져볼 수 없어요. 그것을 좀 공간이 되는데 붙여가지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사각 끈끈이 같은 것을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을 살짝 이렇게 벌려가지고 꽂아가지고 포트에다가 뜨문뜨문 놔두면은 설치하기가 좋을 거예요. 뭔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끈끈이 틀에 많이 설치하겠죠, 그죠? 가능한. 근데 이제 아주 제가 봤을 때 농약 5번 이상 안 쳐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더 내려달고 청색 끈끈이도 드문드문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멜론하고 수박에 많이 발생되는 멜론 궤저 반점 위조 바이러스 병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곰팡이균에 의해서 옮깁니다. 일반 곰팡이균이 아닙니다. 이 곰팡이균은 식물체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감염이 돼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다 갖고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멜론 같은 데 보면은 이와 같은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이 뒷면을 보면은 뭔가 이 뒷면이 닿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멜론 궤저 반점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는 균에 의해서 옮기는 바이러스이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 흰색 부분이 뜨문뜨문 갈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육묘장이 아닌데요. 육묘장이 아닌데 멜론에 이 바이러스가 팍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쪽 위에 보면은 약간 다 이제 끊어가지고 다 죽였어요. 한창 이제 달리고 있는 상태. 그런데 여기에다가 육묘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토양에 있는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물 주는 과정에서 물을 주고 튀면은 다 이쪽으로 다시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제거하고 태양열 소독이 이제 중남부 지역 쪽에서는 태양열 소독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외부에서 육묘장 바닥에 소독판을 이렇게 놔두란 이유가 이와 같은 토양 전염되는 병원균, 바이러스를 옮기는 균, 이러한 것이 사전에 못 들어오게끔 차단을 하자는 의미에서 소독판을 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육묘장의 병해충 종합관리. 먼저 안에 있는 안쪽으로 병원균이라든가 해충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철저한 물리적인 방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초 시트, 방충망, 그리고 관련자 이외에는 가능한 출입을 금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종자 구매 시 지금 종자 회사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름도 잘 못 들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가능한 그 종자에 뭐 열처리 소독, 뭐 물론 농가에서 주문을 하겠죠. 무슨 종자를 해달라. 근데 임의적으로 권할 때는 조금 열처리 소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을 보고 좀 보증할 수 있는 종자를 구매를 해가지고 묘를 생산해야 될 것입니다. 묘 바닥은 전면 멀칭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경우에는 저면 관수 쪽으로 많이 갈 것입니다. 병해충 문제가 점점 발생되기 때문에 포트를
아마 이 중에서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튀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포트를 프로판을 놔뒀을 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고, 어느 시기에는 다 물을 빼고 올라오고, 물을 뿌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고, 끈끈이 틀에 가능한 공간이 있는 부분에 많이 설치하십시오. 그렇게 돈 비싸지도 않습니다. 끈끈이 틀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있을 때 각종 해충들은 끈끈이 트랩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방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재 소독하실 때 옥설린산 수화제가 다른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육묘장에 내가 목표하는 육묘 이외의 식물은 절대로 유입을 금지해야 됩니다. 이웃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도 과감히 뿌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육묘장 시설 내에 재배 한번 해보겠다고 상추, 꽃들 이와 같은 거 절대로 키우지 마십시오. 천사의 나팔, 그리고 또 우물 수도가에 또 이렇게 보니까 일일초가 이렇게 있어요. 일일초를 아주 취미생활로 키워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잎이 얼룩덜룩 하시죠, 그죠? 얼룩덜룩. 진단 키트를 딱 대보니까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여기에서 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진딧물이 찝어가지고 내가 키우는 고추 쪽으로 가면은 감염이 되고, 그것이 또 농가 쪽으로 가면은 왜 이런 묘를 보내느냐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육묘의 이해 식물은 재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집은 맨 위에 저기 귤나무를 키워요. 귤 저기 응에 총채벌레 얼마나 많이 붙습니까? 그렇지? 따뜻하니까 절대로 육묘 이외의 식물은 절대로 육묘장 시설 내에 키우는 것은 그것은 병해충을 발생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묘장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일 그것이 약재 저항성. 약을 쳤는데 안 들어요. 일단은 내가 무슨 육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무슨 병해충이 발생되는지, 총체벌레가 발생이 된다면은 조금 육묘일에 하기 전에 총체약에 대한 약재 성분이 다른 서너 가지를 미리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교대로 살포하는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점점 이제 병해충 문제가 날씨가 더워지고 각종 우리나라에 없던 병해충들이 들어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종육묘
시설 점점 개선하고 돼가면서 좋아지고 있는데요. 병해충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폐쇄형 묘 생산 시스템이 갖춰질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본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방제란 것보다도 예찰하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입니다. 그죠? 한번 귀가하셔가지고 내 육묘장이 얼만큼 깨끗한가 한번 청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병해충도 같이 해결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